발레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쉬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당연히 쉬라고 하죠. 맞아요. 처음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전공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배우는 상태다. 그럼 당연히 쉬어야죠. 염증이 있을 때, 막 부상을 입었을 때 열을 내면요, 안 돼요.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더 심한 부상이 연달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쉬는 게 맞죠. 그쵸?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운동했을 때. 특히 발레 하는 거는, 발레가 되게 여러분, 그 시장이 되게 커요. 시장이 크다는 말은 무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발레라는 무용 종류에서 발레라는 무용이 인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고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부상을 입는 사람이 많아요. 발레 동작 중에서 부상 입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발레를 하시던 분 중에서 다친 분들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계속 해야 될지 쉬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쉬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일단 쉬고, 왜 부상을 당했는지 체크를 안 하면요, 회복이 돼서 다시 발레를 배워도 또 똑같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부상을 당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럴 때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내가 발가락을 다쳤어요, 발레를 하다가. 그러면 중심 잡는 거를 잘 못할 수가 있고요, 중심 잡는 게 틀렸을 수가 있고, 발목이 약했을 수가 있어요. 발목이 약하면은 이제 발가락이 잘 다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강화 트레이닝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치고 나서 이제 본 레슨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레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강화를 하고 들어가야 재부상이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발레를 열심히 했는데 허리가 아파, 허리 통증이 와서 쉬었어. 병원에 가니까 쉬라고 해. 쉬었어.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져서 발레를 또 하면요, 또 허리가 아파요. 이 자세 잡는 거 틀린 거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코어 강화를 통해 가지고 허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골반 쓰는 거를 체크해야 돼요. 이 발레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회원이 많으면은 이 선생님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체크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다쳤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개인 레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발목을 다쳤어. 그러면은 이제 발목 강화 훈련과 발목 쓰는 법을 개인 레슨을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어, 본 레슨을. 다치고 나서 회복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 내가 허리 쓰는 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허리 쓰는 거, 깜블레라고 하죠. 이렇게 허리 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슴 위로 뒤로 넘기는 동작이 있어요, 발레에서. 그 동작을 배우고 싶다. 이걸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럼 깜블레만 원 포인트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상 후에는 일단 쉬는 게 맞고, 쉰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회복이 되면은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부상당했던 부위, 그 부위에 왜 부상을 당했는지 원인을 찾아서 배우고 들어가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전공자들은요, 여러분들 다쳐도 한 2, 3일 쉬고 나와서 내가 하체를 다쳤으면 상체를 쓰고요, 상체를 다쳤으면 하체를 쓰면서 다른 부위를 쓰면서 강화를 하고 어떻게든 진행을 하거든요. 안 쓰면 몸이 굳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쉰 다음에 천천히 풀어가는 거예요.